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플러스의 이윤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데요.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가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국가의 주인이란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투표입니다. 선거일이 되면 우리는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매 선거 때마다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참여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거플러스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선거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보시고 투표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강승민 리포터, 공영주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거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국 주재 공간에서도 재외국민 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대선이지만 이달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선거법에는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이후에 참가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2일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돼 대선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중 대통령 거리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투표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외국에 있다고 해서 투표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 모두 투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외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네, 그럼 공영주 리포터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요. 또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영주권자를 비롯해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 그리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들 중에 만 19살 이상 유권자면서 사전에 신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해외여행 중인 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행 중이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 아닐까요? 주민등록이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네, 저희를 어느 수준으로 보신 거예요. 네, 그럼 특별히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요. 사전에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잊지 않고 미리 신고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기간은 선거일 전 40일까지고요. 이 재외선거인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는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또 투표 일정도 궁금한데요. 분명 대선일 전에 투표를 해야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외선거인의 대선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5월 9일에 선거가 있고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죠. 네, 재외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19살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로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공약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보물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이 안에 후보자들이 각자 내세운 공약이 실려 있죠. 매니페스토는 이 공약과 관련된 말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잘 몰라요. 잘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몇 번 봤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계획 실행이 확고한? 잘 몰라요. 아니요. 아니에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없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칭, 감시하고 뭐 그런.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공공에게 약속하는 거죠. 선거할 때 어떤 거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약속 같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표현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켜야 할 것. 선거 공약을 보면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멋진 공약들이 많죠. 하지만 공약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돼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매니페스토를 실천하시고 또 알리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뭔가요? 정치인의 피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민운동입니다. 네, 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검증 자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요. 자기의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어떤 후보의 공약이 좋은지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니페스토 본부 홈페이지로 오셔도 여러 가지 각종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철학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요한 가치는 공약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진정한 요구를 반영해 주는 데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메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유권자 공약 제안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항상 뭐 나오는 건데 일자리 뭐 창출 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막상 제 체감적으로는 와닿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거 좀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부동산 분양가를 30% 이상 다운시켜줘야지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고가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자기한테, 자식 세대한테 부메랑이 돼서 온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은 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대기업보다는 좀 밑에 서민들이 좀 더 경제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나 지금 거의 뭐 나중에는 어떻게 받게 될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예전에 정부에서 실현 시작하면서 했던 그 방침 그대로 해서 나중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도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받는 두꺼운 책 같은 선거 공보물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으셔서 지킬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고 투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와, 저도 이번을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알게 됐네요. 쇼핑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정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하는데 투표를 할 때는 사실 쇼핑할 때보단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번 코너를 준비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 사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앞장서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그리고 내세웠던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재외 국민은 해외에서 어떻게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메뉴에서 역대 선거의 투표율과 투표소 현황 등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정책 공약 알림이에서는 각종 공약과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겠죠. 네, 저도 꼭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영주 리포터는 이번에 특별한 곳에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재외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재외선거과에 다녀왔어요. 사실 선거를 할 때 준비 과정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자, 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 안에 있는 재외선거과에서는 재외선거 준비에 한창인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 지금 모두가 바쁘게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저 뒤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걸려 있고요. 또 더 위에는 세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도 달려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셨나요? 현재 그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라서 이제 신고 신청을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선거에 필요한 예산하고 물품을 해외 공간에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 인구수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재외 유권자 수는 재외국민 인구수의 80%인 200만 명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재외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 월남전에 파병된 우리 국군과 파독광부, 간호사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국외 부재자 투표라는 이름으로 1967년에 한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었고 총 4차례의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한 재외선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완전한 재외선거는 2009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한 상황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그 상황실 운영요원 26명이 24시간 상계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선거 시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과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재외선거과를 떠나서 이 홍보국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디어과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정희 주무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재외선거 홍보를 위해서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외국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도록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는 대형 배너를 설치해서 출국하실 때도 재외선거 신고 신청 방법을 아실 수 있고요. 비행기 티켓을 발권받을 때 이렇게 전단과 함께 배부를 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국제 특송을 통해서 각 나라의 공관으로 배송되게 됩니다.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각 공관 및 대사관으로 홍보 물품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좀 급한 건이기 때문에 특송으로 가야 되는 특이점이 있어서 좀 더 빨리 배송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 아직 근무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느끼는 분위기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조용히 숨죽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요. 왠지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선거를 알리고 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들이니까요. 깊은 공감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는 곳,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활기 넘치는 이곳에서 여행객들에게 재외선거를 아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재외선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재외선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재외선거란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란 걸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그렇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몰랐습니다. 네. 좋겠는데요.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멀리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마침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선거 홍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재외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을 금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미리 사전에 투표를 등록을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참, 국외 부재자 신고도 알고 계시나요? 국외 부재자 신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하시죠? 국외 부재자란 재외선거인과 달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되겠네요.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이제 장기간 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제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재외선거라고. 평소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자주 이제 보고 듣고 하니까요.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재외선거 신고 신청 방법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약 198만여 명. 혹시 주변에서 실제로 재외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바라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고 해도 교통수단이 이렇게 가도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참여하면 좋죠. 근데 제가 있는 데서는 인도네시아인데
선거 장소가 3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방법이 한결 간편해졌고 투표소가 일부 추가되면서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자, 이제 투표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민 여러분의 각오를 들려주세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이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옛날 말처럼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만약에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해외여행 시에 지금 한국에 없을 경우 재외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의지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재외국민을 만나러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꼽히는 나고야. 이곳에서 배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재외국민 선거를 작년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떨어져서 해외에 살고 있지만 투표라는 귀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과 그리고 국정에 제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아직도 많은 재외국민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투표소가 좀 더 많이 추가되면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메랄드빛 나라 아일랜드에서 유학생 신하현님을 만나봤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어서 투표를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려면 대사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조금 힘이 드네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 미국 뉴욕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정은미 씨, 재외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번 19대 대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참가하고 싶었지만 사전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표소를 찾아갔지만 투표소 찾아가는 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올해 대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았겠지만 홍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접수를 하는 것부터가 우선 수월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9대 대선이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리더가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분들은 보다 많은 투표소를 원하고 있네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하는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꿈꾸는 선거인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여행길에 오르는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설레고 즐거운 순간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공항 가는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외선거에 대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재외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정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한 표가 참 소중한 건데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플러스 함께하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와 깨알 같은 핵심 지식을 많이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다들 참 대단한 마음가짐인데요. 덕분에 저도 든든해집니다. 네, 퇴임 전 지지율 60%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여전한 사랑을 확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가 퇴임식에서 한 말이 있죠.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란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국민의 참여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도 꼭 투표소에서 우리의 능력을 선보여야겠습니다. 선거 플러스 이윤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